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인문계열 수능 만점자,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20학번으로 재학 중인 홍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9년에 수능 만점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대략적인 공부 방법과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공부법이라는 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제 공부법이 맞을 수도 있고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는 정도로 가볍게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공부 계획 세우기인데요. 내가 어떤 과목을 얼마나 공부해서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최우선이겠죠. 사실 계획 세우는 거는 당연히 모두가 공감할 건데 그 중요성을 근데 플래너를 만드는 거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들 다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어는 80% 공부했고 수학은 50% 공부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과목을 얼마나 공부했다라고 자기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는 플래너를 적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플래너가 오히려 그거 쓰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공부를 좀 방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플래너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사례는 다 기억한다는 예시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수능 보는 과목이 되게 많아요. 수능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에 한국사에 제2외국어 보시는 분들은 제2외국어까지. 근데 내신 시험은 여기에 몇 개가 더 추가되죠.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한 공부 계획을 내 머릿속으로 다 감당하기에는 힘들어요.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플래너에다가 적고 예전에 세웠던 계획을 보고 오늘은 어떤 과목을 더 공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쓸 수 있는 게 플래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잘 플래너를 안 쓰고 그냥 대충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고 수학 풀고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나중에 시험 기간에 닥쳐서 보니까 내가 어떤 과목은 너무 부족하게 안 했고 하고 싶은 과목만 공부했고 이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플래너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플래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플래너라는 그 시중에 나오는 그 형태 말고도 그냥 일반 공책에 쓰시는 분들도 있고 플래너도 종류가 많죠. 그냥 일주일 단위로 항목만 쓸 수 있는 간단한 플래너랑 아니면은 제가 사용했던 10분 단위로 쪼개져 있는 플래너 이렇게 대략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순서에서는 이런 형태의 플래너가 어떤 분들에게 적절하고 어떤 분들이 쓰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반 노트를 플래너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연습장 아니면은 수학 연습 노트로 사용하는 곳에 한 구석에 적어놓는 편이 되겠죠. 이 경우는 자기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나는 이 항목만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좀 가까운 곳에 특별히 노트를 마련하지 않고 내가 자주 쓰는 노트에 계획을 세워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일반 노트가 좋겠죠. 제가 일반 노트로 플래너를 썼을 때는 그날 복습하는 내용을 그 노트에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 복습 내용을 보고 다음 계획을 짜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사에서 백제시대를 배웠다. 그러면 그 일반 노트에 백제시대에 대해서 복습을 한 걸 적은 다음에 그 다음 날짜에다가 그 전장에 있는 백제 내용 복습하기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바로 전장에 공부할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보기도 편하고 복습도 쉽고 이런 장점이 있죠. 근데 사실 일반 노트 플래너는 제가 써봐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절대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섞일 수 있으니까요. 플래너라는 게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계획을 체크를 하고 시간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일반 노트는 다른 노트랑 섞이면 잘 안 보여요. 잘 안 쓰게 될 위험도 있고요. 그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다음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일주일 플래너인데 이거는 항목만 적을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체크박스 하나 있고 그 옆에 국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기, 수학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플래너죠. 10분 단위 플래너랑 같이 말씀을 드리면 10분 단위 플래너는 옆에 그 항목을 적을 수 있는 거랑 그리고 옆에 10분 단위로 내가 어느 시간에 어느 공부를 했는지 형광펜이나 펜으로 색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일반 플래너를 쓰시는 분들은 본인이 시간에 너무 얽매인다. 내가 어느 시간에 어느 과목을 했는지 체크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하진 않는다. 혹은 그 정도를 체크를 하면 내가 오히려 플래너를 쓰느라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일주일 플래너를 쓰시는 것도 좋겠죠. 근데 저는 10분 단위 플래너가 제일 좋았던 게 과목마다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했었어요. 국어는 핑크색으로 표시를 했었고 수학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었고 사회 과목들은 노란색,
영어는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표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10분 단위 플래너 옆쪽에 색깔이 칠해지면 내가 오늘 예를 들어 노란색으로 가득 차 있다, 플래너가. 그러면 오늘 사회 과목 공부했으니까 내일은 뭐 사회 과목을 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쉬는 시간 아니면 노는 시간이 언제인지 딱 보여요. 이게 색칠을 안 한 시간은 무조건 다 내가 뭐 놀았거나 딴짓을 했거나 딴 생각을 했거나 플래너를 못 썼거나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 시간이죠. 그래서 그 전날 거를 보고 내가 이만큼 놀았으니까 내일은 얼만큼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반성을 하기에는 10분 단위 플래너가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플래너 종류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플래너를 쓰냐 안 쓰냐에서는 당연히 써야 된다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이 기억할 수 있다. 이거는 솔직히 자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능 때까지 공부를 꾸준히 하려면은 당연히 플래너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 효율을 올리는 방법인데요. 시간을 많이 두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자습을 하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자라는 말이 많은데 대체 어떻게 효율을 올려야 되나? 지금 내가 공부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해야 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효율이 당연히 의지만으로는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첫 번째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내 방식을 바꾸기 힘들다면 내 주변을 바꿔보면 돼요. 사실 되게 거창한 말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예를 들어 저는 침대가 있는 공간에서는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기숙사 학교에 고등학교 때 다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침대가 있는 기숙사에서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기숙사에 들어가는 시간을 늦췄어요. 심야 자율학습까지 신청을 해서 학교에 침대가 없는 공간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기숙사에 들어와서도 기숙사 내부에 있는 공부방에 간다든지 해서 최대한 침대랑 멀어지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환경이 달라지니까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뭐 아니면은 다들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인강도 봐야 되는데 SNS를 끊기는 어렵고 아니면 게임에 빠져서 내가 공부에 너무 방해가 된다 하는 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초반까지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근데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폴더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게임도 못 깔고 음악이랑 카톡 정도만 되는 그런 핸드폰으로 바꿔서 제가 제 욕구를 조절할 수 없다면은 환경을 바꿔서 아예 제가 그걸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창구를 없애자 라는 방식으로 공부 환경을 바꿔서 효율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쓰시면은 친구나 선생님, 부모님께 맡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물함에 넣어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효율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부 효율 올리는 방법 두 번째는 색깔 펜이 있잖아요. 그 펜에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5개 정도 펜을 제가 직접 쓰던 걸로 가져왔는데 얘네가 다 역할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노트 정리할 때나 교과서에 필기할 때나 뭐 이런 색들 말고도 요새는 되게 다양한 색깔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색들을 막 쓰는 것보다 저는 이 볼펜 색깔에 각각 역할을 부여해서 노트 필기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딱 내가 노트 필기나 정리해놓은 지문을 봤을 때 아,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이 덜 중요하구나 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파란색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부분 혹은 내가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해봤을 때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적었고 뭐 검은색은 그거보다 덜 중요한 거. 예를 들어 영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모르는 단어 뜻을 그냥 간단하게 검은색으로 적어놓거나 아니면은 뭐 문장 분석 같은 거, 뭐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이런 주요 문법이 아닌 간단한 기본 문법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일반 노트 필기한테는 잘 안 썼는데 얘는 주로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풀이를 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지에 적혀있는 풀이인데 내가 적지 않은 풀이면은 빨간색으로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놓쳤는데 답지에서는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을 바로 빨간색을 보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 보라색 말고 지금 제가 색깔이 없어서 다른 색을 가져왔는데 초록색을 썼어요. 초록색은 공부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이랑 필기를 나눠 쓰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필기는 적혀 있는데 내 필기에는 없다. 근데 파란색으로 표시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고 조금 사소한 내용이다 싶은 거는 이렇게 그 대표적인 색깔들 있잖아요. 이 세 색깔 빼고 다른 색깔로 하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 같은 걸 적을 때는 컴사가 최고더라고요. 컴사가 아무래도 굵기도 제일 굵고 일반 볼펜이랑 결이 달라서 눈에 잘 띄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냥 일반 볼펜은 이 정도? 한 많아봤자 5개, 4개 정도로 개수를 제한해서 역할을 정해서 공부 효율을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공부 습관 만들기인데요. 첫 번째로 오답노트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오답노트라고 하면은 문구점에 파는 오답노트 이렇게 쓰여있는 노트를 사갖고 거기다가 틀린 문제 다 적고 풀이 과정 다 적고 답까지 다 적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식의 오답노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냥 오답 복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따로 오답 노트를 마련해서 뭐 문제를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풀이를 쓴다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모의고사 시험지를 하나 더 준비를 해서 그 위에다가 그냥 바로 풀이를 적거나 아니면은 내가 풀었던 바로 그 문제집, 그 시험지에다가 바로 풀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복습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시중에 파는 오답노트를 말씀드렸는데 오답노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당연히 문제 적는 칸도 있고 풀이 과정 적는 칸도 있고 답 적는 칸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쉽게 간과하시는 게 틀린 이유 칸이에요. 틀린 이유에 그냥 우리 대충 적잖아요. 뭐 졸았다, 풀기가 싫었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한두 문장 적고 끝났는데 저는 솔직히 오답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학에서 어떤 개념이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 그 개념을 반드시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데 풀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왜 틀렸는지 생각은 안 난단 말이에요. 사실 풀이 과정이란 답은 뭐 요새 인강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뭐 답지도 나오니까 그런 걸로 얼마든지 풀고 난 후에 뭐 일주일 뒤 아니면 한 달 뒤, 몇 달 뒤에도 충분히 복습할 수 있는데 내가 틀린 이유는 바로 복습을 안 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보는 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5시간을 다 모의고사에 썼어요. 그러시는 분들 많겠지만 일단 학교에 남는 모의고사를 하나 얻어와서 모든 문제 이게 막혔던지 아니면은 잘 풀렸든지 그런 걸 다 적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9월 모의고사 때 막힌 게 18번이었나?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개념을 잘못 적용을 해서 10분 동안 헤매다가 올바른 개념을 찾고 나서 30초 만에 풀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바로 잘못된 개념을 써서 틀렸다라고 적어놓고 그 개념은 바로 나중에 오답노트를 봤을 때 아, 이 개념은 다시 복습해야겠구나 하고 바로 보이니까 좀 더 나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뭐 졸았다 이런 것도 무조건 써놔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그 졸았다라는 오답 멘트가 영어 시간에 제일 많았거든요. 영어가 딱 점심 이후에 녹음 할 때 보는 시험인데다가 듣기 평가까지 듣다 보면 되게 졸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점심 먹고 그렇게 졸다가 틀리는 경우 혹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이걸 잠을 깰까를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오답 노트라는 게 풀이 과정이랑 답을 적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답을 맞추는 거니까. 근데 내가 그 시험의 환경에서 문제를 푸는 환경에서 어떻게 그거에 대처를 하고 내가 왜 문제를 틀렸는지 그 틀린 이유를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오답 복습은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해야 잘 기억이 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